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오랑캐 천하입니다. 근데 오랑캐 천하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용어로 들리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오랑캐를 하나 가지고 한 20, 30년간 연구도 하면서 강의를 해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란 말이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해야 될 말인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6.25 전쟁 때 무찌르자 오랑캐 노래 부르면서 증오심만 키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민족적 착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랑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것이 난 가장 내가 지금은 친한 동지지요. 여기 양대현 교수님 그 별명이요. 북간도 야생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강의 내용이 북간도 야생화 얘기예요. 오랑캐 천하 그러면 주로 이성계가 오랑캐거든요. 전주희 씨 혹시 계시면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이번 나오는 책에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동 그러면은 또는 북간도 그러면은 알동이거든요. 오동이라고 하는데 오랑캐가 사는 동리 이것이 오동일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고구려 아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책은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을 정년퇴임하고 바로 냈기 때문에 좀 어설픈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글씨를 사실은 써야 되는데 이거 글씨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였습니다. 그걸 하나. 우리가 동이족이죠. 예? 그러면 이 이자를 읽을 때 우리가 무슨 이자라 그러죠? 오랑캐 그러죠. 그러면 오랑캐 그러면 우리가 동이족일 때 우리가 오랑캐지요? 이거부터 전제돼야 됩니다. 근데 오랑캐로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무찌르자 오랑캐 그러면은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 틀리죠. 그래서 제일 전제가 뭐냐면 누가 오랑캐인가? 우리가 오랑캐다 하는 겁니다. 전주희 씨 전부 다 오랑캐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성계가 오랑캐면은 전주희 씨하고 결혼하지 않는 집안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랑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랑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랑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때 우리의 역사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에 대한 정확한 사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역사의식이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의식의 혼란을 가지고 있으면서 뿌리의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뭐라 하면 오랑캐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또라이 아니냐, 오랑캐는 오랑캐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제가 삼성이나 대우, 현대 다니면서 주로 이 줄거리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역사의식 바로잡자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요사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두 번째 내주세요. 신문에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한국 도약 일군 오랑캐 정신 잊었나?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그 조선비즈 대표가 쓴 글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요? 오랑캐 정신이 어떻게 우리 정신입니까? 그런데 삼성 이건희, 정주영, 김우중 별세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매도되고 결국은 인생 마감을 잘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욕먹고요. 김우중 씨 같은 분은. 그러나 100조 원의 그걸 국가 손실 같던데 IMF 때 그 대우가 무너질 때는 고철로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분식회계했다 그랬는데 저는 김우중 씨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화에 또는 우리의 경제 발전에 진취적 기상과 도전 정신을 심어준 그 DNA만 우리에게 심어주고 전달한 것만 해도 나는 1000조 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우중 씨한테 뭐 큰 돈 받아 먹었느냐? 큰 돈 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진출하는 기본을 틀을 놓은 것은 김우중 씨거든요. 그 다음에 정주영 씨고, 오늘의 삼성이 저렇게 되는 것은 이병철 씨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그냥 은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난국을 타개한 방책으로 오랑캐 정신의 회복과 발흥을 제안한다. 이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이 나오면서 야성과 도전, 실용 중심 DNA며, 여기에 이제 이래 하는 것이 누르하치와 팔람 홍타이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홍타이지에 대한 책이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오랑캐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이메일 보내드렸죠? 이메일 답은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만주족인 오랑캐를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그걸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만주족 누르하치 얘기 그랬는데 우리가 만주족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주족 그러면 바로 오랑캐거든요. 그러면 오랑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 여기 또 문정구 교수님이 또 좋아하십니다. 문정구 교수님 며느님이 만주족이에요. 예? 만주족. 그럼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만주족 그러면 겁나고 아주 야만적이고 겁나는 그 종족으로 알거든요. 제가 91년도에 장천 갔다가 길림까지 이제 택시, 그 당시 택시 내가지고 막 포장 안 된 길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입구에 홍강촌 옆에 만족 자치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홍강촌에 내 친척을 만나면서 옆에 이제 만주족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들어가도 되는데 외인들은 들어가면은 접근 금지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접근 금지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양 교수님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인들이 관광 가서 만족 자치항에 들어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는 괴물이라 아주 나쁜 야만인들이 살면서 겁나서 못 들어간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만족들을 미국의 왜 인디안처럼 그렇게 사실 내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주족 그러면은 만다린이죠. 만다린 다 아시죠? 만다린
만다린 그러면은 보통 중국어.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화라 그럽니다. 신해혁명 때 국어로 하다가 이것이 이제 보통화로 바뀌는 것은 만다린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다린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치면은 한국의 스마트폰이나 또는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 국어사전에는요. 근데 영어사전에는 있어요. 스페인어 사전, 영국 또는 포르투갈 이런 사전은 다 있는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만다린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치시면은 귤나무로 나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는. 근데 영어사전에는, 한영사전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아까 일찍 오신 분하고 이제 검색도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만주, 청나라 지배계급, 1, 2, 3, 5, 5개의 파생어까지 이어가지고, 만주 지배계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전에도 그렇고, 스페인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계급 그랬을 때 만다린 그러면 만주라는 만자하고 큰 대자하고 사람인 자입니다. 이게 중국 발음으로 만다린이죠. 그러면 뭡니까? 만주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주대인. 그러니까 만주대인이고 만주대인들의 지배계층,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만다린. 그런데 중국 한족들이 만다린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못 쓰죠. 안 써요. 얼마나 중국이 치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출입 금지시켰다가 이제는 풀었어요. 저작년인가 양 교수님하고 만주 족보 있다 그래가지고, 만주인. 그래서 만족 자치향, 삼가자향에 연변, 훈춘 삼가자향에 며칠 가가지고, 양 교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주 온순하고 착하고, 그럴 수 없어요. 예? 돈 좀 이래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 생각하고, 절대 안 받아요. 자존심이 있고. 예? 그 사람들 자존심 대단히 강합니다. 네? 말은 안 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문 교수님 결혼식에 가보니까 대단해요. 사돈이 길림성 소수민족 관리하는, 그래서 아마 서열도 꽤 높을걸요. 책임자는 연길에서 오신 여성분이고, 그 다음 일에 하는데 끝발 있고, 네? 그 다음에 삼촌은 해외에서 사업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죠? 사업을 크게 했는데 아주 대단해요. 만주인들은 어디 가도 그래요.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문 교수님 말씀을 하지만은, 장춘교회니 뭐니 하여튼 양 교수님하고 만족 자체에 갔지만, 하여튼 중국만 가면은 난 거기 가서 과연 어떤 만주대인들이냐.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사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만주인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오랑캐에 대한 설명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랑캐는 우리 사전에 없지만은 영어 사전에 있는데, 영어 사전은 여기까지 나와요. 만다린 칼라. 예? 거기 나오는데, 치파오처럼 선 옷깃.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이걸 읽고 나왔습니다, 이게. 요 옷깃을 얘기하는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만다린을 제대로 설명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정말 중국을 지배하면서 만주를 대국으로 했던 만주 제국 아닙니까?
엄청난 이따 보면 아시지만은 만주 지역이 고구려보다 더 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공화국하고 이제 러시아를 먹으러 갔거든요. 러시아 먹는 지역도 오랑캐 지역까지 먹으려고만 생각했어요. 모스크바까지 안 갔습니다. 그 송화강 철교 이래 보고 이래 하면은 그 일본의 꿈이 바로 그 징기스칸의 루트를 역으로 치고 올라간 거죠. 징기스칸은 이제 중국을 먹고 이제 조선 먹고 제주도해서 일본 갔는데 풍신수길은 어디 바로 뒤로 하면서 인도까지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만주 제국을 관리했던 일본인들은 바로 그 다음에 역으로 조선, 만주, 몽골, 그 다음에 러시아, 거기에 투바공화국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 지역이 오랑캐 부족 탄생지예요. 요 나라 때 처음 오랑캐 국왕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 몽골 지역 전체예요. 이따 나옵니다. 그 오랑캐 부가 점점 더 커가지고 켄터산 주변, 그 다음에 부이르 지역 그러면은 또 연관이 있어요. 이건 몽골 지역이거든요. 이 부이르 지역의 명칭이 한문으로 쓰면은 부여예요. 예? 한문으로 쓰면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이르에서 오랑캐 부족이 태어나고 그 오랑캐 부족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은 이제 조금 되는데 그 부이르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부이르가 부여인데 이 땅이 부여 땅이 북부여입니다. 양 교수님 맞죠? 예. 제가 건중달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양 교수님을 오늘 동원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북부에서 뭐가 나오죠? 북부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해무스가 나오고 거기서 환국이 나오죠. 환단고개에 나오는 환국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몽골이죠. 몽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리안 아닙니까? 우랄 알타이어스는 맞죠? 우리 말에 어서는 우랄 띄고 알타이어라 그랬는데 알타이어스는 몽골리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양 교수님이 이제 만족 자치한 거 다니면서 여진족을 관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 푸른 반점이에요. 푸른 반점을 연구했는데 이 아리랑 책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교수님 어떻게 되죠? 반점 위치. 예? 그래서 이게 여진족 반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엉덩이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넓직한데 보면 가운데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왼쪽에 있어요. 반점이 왼쪽이고 몽고족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만주족은 어디 있느냐? 그 중간에 한에 바로 우리하고 붙어 있어요. 예. 위치가 보면. 근데 그거 제가 연구를 하다가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는데 한 2,000명 이상을 갖다가 표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200명뿐이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현재까지 제가 본 거는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저기 글을 썼어요.
그 내용도 말랑 책에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에 관한 뭐를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면 애들 날뜨게 이 반점이라는 게 언제 없어지냐 하면은 11개월만 딱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 되기 이전에 반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몽고족하고 만주족하고 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참기 쉬우니까 이런 게 한 200명씩 표본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명확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략 지금 현재 글이 나와 있어요. 대략도 좋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몽골족, 여진족, 조선족, 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부이르가, 이게 또 우리 강 회장님이 환단고기에 정통하신데, 환국에서 환웅, 환인, 환웅, 여기에서 또 조선이 나오잖아요. 이게 고조선 그랬는데, 이 땅의 중심지가 몽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부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발해, 발해에서 이제 발해를 먹은 것이 요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라에서 오랑캐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랑캐 그러면 요나라예요. 근데 그 지역이 몽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랑캐들이 나중에 번성해가지고 징기스칸을 만들어냅니다. 징기스칸을. 그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제 고려를 먹는 거지요. 그래서 고려를 먹고 사위국으로 만들어, 부마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때 저는 이제 당군 그러면은 몽골어로는 탱글이에요. 탱글이. 그거를 한어로 기록할 때 단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탱글이는 하늘이에요. 천산산맥부터 해가지고 몽골 또는 오랑캐들이 퍼진 그 과정이 드러나는 그것이 이제 만주로 이제 내려오죠. 만주는 그때 생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징기스칸이 작은 몽골을 만들었다면은 쿠빌라이 때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쿠빌라이가 그 중국 본토를 정복할 때도 오랑캐 부대들이 등장을 해요. 오랑캐 부대들이 그렇게 기마전술 이래서 만주 지역에서 만주를 장악하는 왕조마다 오랑캐 부족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르하치 이성계 누르하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연상하면은 활꾼이죠. 추모도 활꾼이죠. 그 다음에 요나라 그래 나오고 이제 금나라인데 금나라 시대에도 이제 오랑캐들이 남하를 많이 해요. 동남향으로. 그런데 원나라 부마국 때 남하하면서 다루같이 군인이지요. 군인 지배자로서 아까 만주대인 지배자인데 다루가치가 지배할 때 이성계의 선조 이안사가 성자산성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성계는 이제 신라 김춘추의 10대손 김은희의 사위다. 그래서 전주에서 해가지고 저래 삼척 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 당시 올라갈 그 많은 부대 70여 가호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려오는 세력 때문에 올라가는 조선족이 있었다. 한족이 있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도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이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에게
뭐 다시금 어떻게 맡기든지 해야지 제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족보는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습니다. 왕건도 그렇죠. 왕건은 현종의 후손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건. 예? 그러다가 거짓말 하다가 중국 왕조들하고 이제 뭐 투잡을 입고 하니까 그 유야무야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찬란한 그 후광을 유운 통치하려면은 그런 신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시비에 대한 또는 정확한 그에 대한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거의 그 공식적으로 토호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김성곤 교수라고 그 한국 의학회 국문학회 회장도 했던 김성곤 교수는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맞다고. 이성계는 완전히 오랑캐다. 왜 그러냐면은 용비어천가 연구 전공자거든요. 이 토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 이성계 오랑캐라는 걸 알고 그냥 뭐 공공연히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오랑캐들이 얼마나 참 유능하냐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좀 넘겨주시죠.